고장나 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지나치게 큰 것처럼 과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미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유튜브 김한용의 모카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한용입니다. 130만 구독자 얼마 전에 달성했고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 모으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탄 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됐네요. 만족도가 뭐 10점 만점에 9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자동차 기자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부터 한 10년 동안은 어떤 자동차가 더 정숙하냐,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덜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어요. 정말 비싼 자동차는 조용한 거다, 더 잘 나가는 거다. 근데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거예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진동 없고 나가는 것도 훨씬 잘 나가기 때문에 꿈의 자동차가 이미 펼쳐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점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만족감이 컸는데, 잘 나가고 조용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전기차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보니까 유지비가 정말 절감되더라고요. 일반 가솔린차 대비 5분의 1 정도의 비용이면은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자동차를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엔진오일 교체라든지 브레이크액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 절약 그리고 비용 절감 굉장히 뛰어났고요. 친환경에 그래도 이 바지를 조금은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충전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충전하니까 이제 익숙해졌는데, 어디 장거리를 간다, 부산을 간다고 하면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충전기를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충전을 하려고 보면 충전기가 막 거미줄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충전기가 고장나 있거나 내가 생전 보지 못한 충전기라서 새로운 걸 가입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장 없이 모든 충전기가 잘 관리돼야 되는 상황, 정부가 주도한다든지 기업들이 서로 힘을 보탠다든지 해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70개가 넘는데요. 충전 사업자마다 다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슈퍼차저만 있으면 그냥 탁 꽂아서 바로 충전을 시작하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들의 대부분을 보면 벽에 220V 꽂으면 다 충전이 그냥 되잖아요. 220V를 꽂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어렵게 꽂아서 그걸 충전해보면 고장나 있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 상황이 전기차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결정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전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차가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겨울철인데 하얀색 김이 확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 대기에 저걸 내뿜고 있다는 거야? 차가 주행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차가 서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환경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공기를 너무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주유소 근처를 지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유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아니 저거 집에서 그냥 충전하면 아침에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미래다. 저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한 발 먼저 경험해야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최선의 전기차 니로 EV를 선택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충전하는데 최소 30분, 뭐 오래 걸리면 8시간도 걸린다는데, 야 8시간 걸리는 거를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가솔린차 주유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항상 100% 상태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집에 가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항상 있고, 충전을 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항상 100% 상태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급속 충전으로 20분 걸리는 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1년에 서너 번 장거리 갈 때 한 20분 정도 휴게소에 멈춰 있는 거 당연히 하는 일이고 그게 불편이다 라고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오히려 더 편리하다. 충전을 통해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큰데 뭔가 새롭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말 오해가 큰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 안전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률 자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화재가 제로는 아닙니다.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모든 물질들은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집이라든지 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불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화재 위험성이 큰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머니 난로라는 게 있었어요. 휘발유를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요즘은 무서우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주머니에다 휘발유를 넣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다들 넣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들어가는 자동차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동차 중에 어떤 게 더 불안한가, 어떤 게 더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면 화재가 제로는 아니겠지만 휘발유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몇몇 문제가 지나치게 큰 것처럼 과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에 보면 거의 매일같이 전기차 화재 보도가 하루에도 서너 건씩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전기차? 하고 물음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가솔린 차인데 혹시 전기차? 물음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모든 자동차 화재를 전기차 화재로 전환해서 보도하는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중 어떤 기사를 클릭할 건가요? 라고 설문조사해 봤더니 자동차 화재, 전기차 화재 중에서 무조건 전기차 화재를 클릭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더 나오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화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극적인 것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아니면 화재 진압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분들이 전기차 화재가 일단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차 화재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양상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면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제조사가 완전히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주는 대로 타라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국산차, 수입차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국산차하고 수입차 예전에는 완전히 넘사벽에 그런 차이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국산차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말 그대로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뻔한 차를 만들어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좀 어렵고 이제 새롭고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핵심이 이제 전동화, 자율주행차 이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동화는 좀 친환경을 하겠다. 난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더 조용한 차, 더 잘 달리는 차를 원한다면 당연히 전동화로 가야만 합니다.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정말 고급 브랜드들,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들도 이제는 전동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SUV 차량을 내년에 내놓게 되는데 그 차가 제네시스 GV90이라는 자동차예요. 이제는 가솔린 차를 하지 않고 전기차 전용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최고급 자동차들, 가장 비싼 자동차들은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저렴한 차들, 가장 경제적인 자동차들도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래는 당연히 전동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쉽지 않았던 것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싼 차, 고급차 위주로 전동화로 전환하게 됐고 저렴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LFP 배터리라든지 최근 들어서 LMR 배터리라고 해서 이 망간 리치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런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는 가격대가 훨씬 더 저렴해지고 에너지 밀도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저렴한 자동차를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 축은 자율주행이죠. 사실 자동차라는 게 좀 묘한 물건인 게 하루에 한 2시간쯤 쓰잖아요. 24시간
24시간 동안 2시간 쓰고 나머지 22시간은 그냥 주차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세상에 없는데 이렇게 비싼 물건을 하루 2시간 쓰고 그냥 세워놓는다니, 이거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차가 정말로 나 없을 때 운행해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통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교통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가동률이 높아져서 차량의 총량이 줄어드는, 그리고 거리에 불필요하게 운행되는 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중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꾸준히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은 맞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2035년까지 탈내연기관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만으로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봤고 여러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기에 도대체 전기차를 왜 안 사느냐, 구입을 왜 주저주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충전이나 불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높은 초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 위험해서 안 타, 전기차 불편해서 안 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쩌면 신포도 같은 거고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평균 전기차 가격을 보면 무려 5,500만 원에 달하거든요. 내연기관은 4천만 원대니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보조금도 많이 줄었고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국산이나 수입차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의 자동차를 제조사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연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내연기관차의 생명을 더 연장해주는 문제도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유럽에서는 리터당 3,000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기름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좀 중단하고 세계의 유가 인상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전기차 보조금을 보면 최근에 큰 폭으로 변화됩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거나 이때마다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를 놓고서 이 업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어요. 일단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바뀌니까 11월 말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12월 달엔 거의 못 받아요. 1월, 2월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또 못 줘요. 1년 365일,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을 전기차를 못 파는 거예요. 자동차를 3개월 팔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매년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는데 그걸 매년 바꾸니까 다들 혼란에 빠지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바꾸는 이유는 이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금, 우리의 보조금이 수입차 회사에 넘어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수입차 회사에 주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고, 이건 자동차 회사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위해서 주는 건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친환경 자동차라면 지금 수입차든 국산차든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줘서 이 전기차로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2050, 2035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차값을 낮추는 데 노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 가격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표 대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지도 못하고 도전도 좀 부족합니다. 소렌토, 산타페, 아니면 등등등 카니발 등등등의 자동차가 워낙 인기니까 그런 인기 차종의 판매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판매에 영향이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내놓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동차들을 다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만 바뀌는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국내 자동차 시장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전기차는 대부분을 수입차가 차지하게 되면서 국산차 메이커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차를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